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북한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이제 쓴 표현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또다시 망령든 늘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충돌을 멈추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지금처럼 웃기는 협박성 표현들을 고민하는 것보다 현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강한 담화 발표 의도가 뭡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무 영리하다면서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니까 나름대로 해볼 테면 뭐 해봐라 이런 메시지로 이제 받아친 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비핵화 협상 시한이 여전히 연말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좀 여지를 남기는 모양새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경고성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올렸을까요? 이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로 8일 발표한 담화를 보면 7일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이 됐고 성공적 결과를 당 중앙위에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당 중앙위에 보고했다는 것은 곧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했을 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 사건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트윗을 날리게 된 배경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시험이 뭘 시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는 것은 그동안 동창리 시험장이라고 불리던 곳 중에 하나인 건데요. 주로 ICBM 개발과 관련한 시험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ICBM 관련 시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인데요. 대륙간 탄도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ICBM 엔진과 관련된 시험이 이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 엔진을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현재 북한의 이제 미사일 기술이 이제 액체 연료 기반인데 액체 연료는 일단 주입을 하면 이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따로 이제 주입을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이제 체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의 어떤 정보 자산에 의해서 미사일 발사 준비 사실이 미리 파악될 가능성이 큰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체 연료를 쓴다고 하면 미리 고체 연료가 탑재된 미사일을 숨겨놨다가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의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인 존재가 그렇죠.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창리 시험장 폐쇄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제 동창리 폐쇄를 약속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그 이후에 9월 달에 이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됐을 당시에도 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시설의 영구 폐쇄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외신 등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폐쇄에 대해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중단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온 바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ICBM 개발을 이제 재개를 한다는 것은 이런 약속들을 다시 되물리는 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연말이나 내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연두 교서에 뭐 특별한 비핵화 관련 메시지가 담기지 않는다면 북한이 이제 ICBM 발사 시험을 실제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간의 군사 합의를 모두 되돌리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연변 핵시설도 마찬가지로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오늘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ICBM 발사 시험을 하고 내년부터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상황 악화에 대한 전망인데 좀 긍정적 전망은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북미 간 대화의 어떤 1차적인 계기가 뭐 극적으로 마련되는 시나리오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일단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ICBM 발사 시험이나 핵실험 이런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봐야 되고 이 선을 넘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 선택은 이제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또 한편에서 있는 게 사실인데요.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좀 핵시설 가동을 통한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또는 이제 인공위성 발사 시험 이런 것들을 주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요. 다시 조국으로 가는 검찰입니다. 뭐 곧 또 소환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이런 얘기들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곧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청경득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제 시행했다. 이 점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 그렇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번 사건하고? 이 윤건영 실장하고 청경득 행정관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금융위 인사 등등을 논의한 대상으로 이제 지목된 인물들인데요. 예. 또 과거 참여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들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청경득 행정관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청한 당사자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이들과 더불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조사를 마친 그런 상황이죠. 특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당시 민정수석실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될 차례이다. 이런 전망인 것입니다. 네. 그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일 이제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라는데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당시 울산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열린 최고위원회에 이제 그 출석을 해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이게 문서화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배포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물론 본인은 이제 이런 의혹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주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또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직접 이루어질 것이냐 이 상황은 아직 이제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시점입니다. 네. 먼저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제 무혐의 처분한 거고 그렇습니다. 처음 수사한 경찰관들을 검찰이 수사한다면서요? 이 김기현 전 시장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경찰 10여 명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소환을 이미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 경찰들은 지금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서 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전달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검찰은 경찰들이 소환을 계속 이제 거부할 경우에 강제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언론을 통해 내놓고 있는데요. 네. 또 사망한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폰 누구도 검경은 계속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요? 한국만 오른 청년 실업률입니다. 어디서 나온 통계예요?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OECD 가입국의 청년 실업자가 13.9% 감소할 동안 한국의 청년 실업자는 28.3%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이 낮다. 이런 점들이 요인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68%였지만 일학업 병행 비율은 8분의 1에 그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고학력 청년 이른바 니트족 비중이 45%로 OECD 평균이 18%보다 높은 것도 이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근본적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